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회전 운동과 직진 운동을 합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겠는데요. 좀 상당히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신 후에 저에게 이번 숙제를 낼 거예요. 중간에 숙제가 나오는데 따라해 보시고 잘 안 풀리면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얼굴 보이는 강의를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질의를 많이 하시면 제가 칠판에서 한번 풀어보는 걸 한번 해보고요. 실시간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역시 그냥 동영상으로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회전 운동과 직진 운동을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어저께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정리해 보면 먼저 자유물체도라는 걸 그려서 좀 상황을 잘 이해하죠. 이걸 어떻게 그리죠? 리지드 바디마다, 강체마다, 바디마다 그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좌표계를 붙이죠.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표시해 줍니다. 세 번째는 그거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모멘트를 표시해요. 외력, 외부에서 보여준 모멘트가 되겠어요. 뉴턴 법칙을 쓰든가 오일러 법칙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 씁니다. 직진운동과 병진운동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는 수식을 합쳐요. 뭘 하려고 목적을 하냐면 내부 변수가 있다면, 내부 힘들이 있었다면 그걸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수식의 숫자랑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언노운의 숫자가 같아야 돼요. 즉 내가 두 가지 변수에서 기술했다면 수식이 두 개만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왔으면 뭔가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어려운데요.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보통 이제 공장 가면 이런 크레인들이 천장에 붙어 있죠. 크레인 밑에 막대기가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를 상상해 볼게요. 크레인이 붙어 있는 경우는 보통 크레인 입장에 보면 이 제도예요. 그죠? 여기 레벌로 조인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 프리스매틱 왔다 갔다 하는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 끊어요. 여기 딱 끊어서 두 가지로 가릅니다. 근데 두 물체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내가 한쪽에 인간의 힘의 반대 방향의 힘이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걸 한번 표시한 그림이 여러분 책에 없는데 어펜딕스 찾아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두 개 갈랐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입니다. 가를 때 내가 이쪽 방향의 힘 N이라고 잡고 이쪽 방향의 힘, 즉 이 밑에 있는 전체의 물체가 어떤 크레인에 영향을 주는 게 P하고 N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정반대의 힘, 반대 방향으로 크레인 쪽에 영향을 주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은 지점이죠. 실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은 같은 지점이죠. 작용 반작용. 또 P가 위로 올라가는 거라면 여기 내려가게 잡아야죠. 그래서 리액션 포스라고 정의합니다. 액션 리액션을 이렇게 서로 가지고 물체들을 갈라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떼서 따로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뉴턴 법칙이나 오일러 법칙을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봅시다. 이 밑에 떨어져 있던 막대기를 크게 그린 겁니다. 이 길이를 L, 무게중심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 무게중심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운동이 존재하죠. 관성이. 첫 번째는 크레인이 X방향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관성력이죠. 또 하나는 이 물체가 지금 이렇게 회전 운동하지 않습니까? 회전 운동을 하니까 직진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L 세타 투다. 이게 직진 가속도죠. 접선이라고 해요. 접선 가속도가 생길 거고, 또 하나는 회전 중심으로 행하는
구심 가속도가 생기겠죠. 구심 가속도는 L 세타 2 L 세타 닷의 제곱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 가속도가 요 물체 중심에 이 막대기 중심에 존재한다. 이게 다 관성입니다. 직진, 이거는 구심 가속도, 이렇게 세 가지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외력엔 뭐가 있죠? 외력엔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N, 하나는 P, 하나는 MP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MPG 이렇게 중력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X방향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X방향입니다. 그래서 X방향 힘만 따져보시면 먼저 외력은 뭐가 있습니까? X방향으로. X방향 외력은 하나밖에 없네요. N. 또 있나요? 없어요. 이 외력입니다. 유일한 외력이에요. X방향 외력은 N밖에 없고 관성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이 펜듈럼 매스에다가 직진 가속도를 곱한 거, 이 관성력이죠. 두 번째, 접선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건데 X방향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영사시켜서 이게 세타니까 구해보시면 코사인 세타만큼 나오겠죠. 이만큼 질량과 코사인 세타 곱해서 X방향 기여분을 찾을 수가 있겠나. 또 어때요? 여기 이 구심 가속도는 구심력을 만들 텐데 여기에 세타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은 구심 가속도의 성성이 될 겁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를 뒤집으시고 사인 세타만큼 곱했습니다. 여기 세타죠. 여기 X방향으로 관계된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 개의 직진, 접선, 그 다음에 구심력 중에 성분별로 뽑아내신 거죠. 또 Y방향, Y방향 한번 따져볼까요? Y방향을 기준을 이쪽을 플러스로 보겠어요. X를 이쪽으로 플러스 했다면 Y방향 이쪽으로 플러스 보고 외력을 봅니다. 외력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P, 또 하나의 외력은 중력. P를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P-MPG 이만큼이 Y방향 외력의 합이네요. 또 관성에서 볼까요? 직진은 없죠. X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접선 가속도에 어떤 방향입니까? 이쪽 불력 사인 세타네요. 그만큼의 위로 향하는 관성력이 있겠네요.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면 구심에 요만큼이 있죠. 요만큼이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코사인 세타만큼의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방향하고 Y방향에 뉴턴스 로를 적용해서 세 가지 법칙, 두 가지 운동방에서 찾았고요. 또 여기 이거 회전운동이 있죠. 회전운동 한번 볼까요? 회전운동 너무 복잡하니까 다 지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죠 지금. 회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회전이 어느 방향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타 방향이죠. 모멘텀 이너시아 관성은 우리가 I라고 여기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I 세타 2 관성 모멘트예요. 여기서 외부에서 가진 모멘트의 합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가진 모멘트의 합을 보려니 두 개의 무게중심에 작동하는 힘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서 아무 영향을 안 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중력은 모멘트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 N하고 P는 어때요? N은 이만큼의 힘, P는 이만큼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수직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 수직거리는 L 코사인 세타일 겁니다. 이 수직거리는 얼마입니까? 이 수직거리는 L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요만큼이 거리가 되겠어요. 각각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방향을 봅시다. N은 어떻게 기여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고, P는 어떻게 기여합니까? P는 역시 마이너스로 반대 방향으로 기여하네. P, N 곱한 이놈들이 둘 다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기여를 하겠네요. 그죠? 써볼게요. 이놈은 여기 밑에 써있네요. I 세타 2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이만큼이 떨어진 거리고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는 건데 부호 또한 세타의 반대 방향에 나타나더라. 세 번째 식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n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여기 있는 p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이퀘이션이 나왔죠. 모멘텀 이너시아 무게중심을 구한 거랑 ml 제곱, 즉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스테이너스 룰이라고 해서 평행 관성 모멘트의 회전 중심 옮길 때 쓰는 방법입니다. mgl 사인 세타 나타났고, 이건 뭐죠? 이거 위에 있는 크레인이 움직이는 그 관성력에 기인한 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또 하나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아침에 작용 반작용을 구하면서 분명히 P하고 N을 정의했는데요. 내가 요 크레인의 좌표계를 지금 이렇게 잡겠습니다. X로. 그러면 여기서 관성 모멘트는 관성력은 mtx 투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외력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외력의 합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보니까 x방향은 얘는 y방향 성분이라 기여하는 바가 없고, n이 있는데 이건 x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n, 그 다음 플러스 u, 그 다음에 마찰은 반대 방향이 있네요. bx 닷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좀 써보시면 mtx2 닷 bx 닷 플러스 n은 u 이렇게 되겠어요. 이 식을 쓴 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네요. 그죠? 네, 구했습니다. 그 n에 대한 식을 아까 유도한 걸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식이 하나 나옵니다. 즉 내가 크레인에 어떤 U라는 힘을 주면 얘가 밑에 있는 펜줄럼이 또 이렇게 흔들리더라. 그죠?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식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써보면 complete equation motion이라고 두 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복잡하죠, 과정이. 그렇지만 우리가 크레인이 움직이면 밑에 있는 달려있는 놈들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거를 모사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크레인의 밑에 달린 놈들이 각도가 크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스몰 앵글 베리에이션을 가정하겠어요. 출렁거리는 놈이 아마 20도씩 30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5도 4도 이렇게 흔들리더라. 그러면 항상 사인 세타는 세타로, 코사인 세타는 1로, 세타 닷의 제곱은 0으로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위에 집어넣어요. 이건 0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1로, 사인 세타는 세타로, 코사인 세타는 1로 집어넣으시면 좀 간단한 두 개의 방정식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플리파이드 모델이 되겠고요. 이것도 복잡하니 댐핑을 무시하자, 마찰을 무시하자라고 하시면 이 텀도 지울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전달함수, 즉 내가 인풋 U를 주고 나서 요 세타가 어떻게 움직이지를 따져보시면 이렇게 좀 나름대로 간단한 수식 형태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레인에 대한 다이나믹스였고요. 이 절차를 숙제로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숙제는 세그웨이예요. 이렇게 세그웨이. 세그웨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그웨이 요 시스템은 질량이 위에 있습니다. 즉 여기 펜줄럼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뭐의 반대입니까? 크레인의 반대입니다. 뭘 거꾸로 세운 거예요? 이 각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도를 180도를 세타에 더하시면 사실은 맞습니다. 요 세타의 정의를, 세타 프라임을 세타 더하기 파이 이렇게 놓고 정리하시면 밑에 달린 놈 위로 올라오는 같은 효과죠. 세타 프라임을 이렇게 하시면 결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NP 가르는 것부터 접선 가속도, 구심 가속도를 표시하시고 관성력이 뭐랑 같다? 외력의 합과 같다 라는 식으로 두 개를 얻으시고, 관성 모멘트가 외부에서 가진 모멘트 합과 같다는 걸 하나 얻으신 다음에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시냐면 3월 29일까지 제출합니다. 3월 29일 날 제출하시고, 이게 호목 넘버 1이고 어디다 업로드 하시면 되냐면 지금 붙어 있는 강의에
붙이셔서 과제물 업로드 하시면 되겠어요. 답만 쓰라는 게 아니고 전체 과정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앞에서 했듯이 완전 해례를 쓰시고 선형화된 버전을 쓰셔서 두 개 다 구하세요. 제가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절차를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이메일을 주시거나 혹은 그 블랙보드에 코멘트를 붙여주시면 제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제는 주제를 넘겨서 전기 시스템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기계 시스템을 다뤘다면 이제 익숙한 전기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특히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잘 아시는 저항이니 캐패시터니 인덕터니 라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passive element of the electrical system 이렇게 부르죠. 패시브하다, 에너지 소모하는 디바이스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저항이 있을 때 전류를 흘려보내면 양단으로 볼테이지가 떨어집니다.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볼테이지가 드랍한 양, 에너지 소모한 양은 RI가 되겠죠. 이거 시간당 소모한 에너지 양이 되겠습니다. 쿨롱당.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캐패시터라는 걸 만드는데 캐패시터 작동 원리는 뭐냐면 원래 도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근데 도선의 양단에 끊어져 있는데 전압을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시켜요. 양단에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줬다 플러스 줬다 계속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전하들이 요 끊어진 판을 건너온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캐패시터의 원리죠. 그래서 이 건너오는 전하의 시간 변화율, 즉 전류는 양단에 있는 전압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캐패시턴스라고 부르죠. 외우세요. I-C-DVDT입니다. 끊어진 도선을 건너뛰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단을 전압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뛰는 놈들이 생겨요. 그 전압을 우리가 특별히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하죠. 인덕터라는 놈이 있는데 인덕터라는 놈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도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겁니다. 도선을 감아 놓으면 특별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감아 놓은 도선에 전류를 일정하게 보낼 때는 아무 역할 안 합니다. 근데 이 감아 놓은 도선의 전류를 시간에 따라 막 변화시켜요. 이 전류를 막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면 그러면 양단에 마치 저항처럼 볼테이지가 떨어지는 드랍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인덕터는 보시면 인덕터에서 볼테이지 드랍하는 양은 양단에 있는 전류의 시간 변화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쓴다. 요 두 가지 현상은 아주 기초죠. 우리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볼테이지 소스라는 걸 배터리 말하는 거죠. 배터리는 뭐 외부 회로가 어떻든 간에 얘는 일정한 볼테이지를 공급한다 이런 뜻이고 커런트 소스는 일정한 전류를 공급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뭐 이런 걸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회로 이론 시간에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이어서 회로 이론 시간에 계속 배우는 뭘 배우냐면 키르호프 커런트 로 혹은 키르호프 볼테이지 로를 배우죠. 기억납니다. 뭐였냐면 이게 하나의 노드를 기준으로 노드가 있어요.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들어온 만큼 나간다 이런 겁니다. 노드를 기준으로. KVL은 뭐죠? 이렇게 뭐 저항도 있고 인덕터도 있고 캐패시터도 있고 인덕터도 있고 이렇게 양단의 볼테이지는 떨어지는 볼테이지 합과 같더라 이거예요. V1, V2, V3. 즉 V라는 놈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이거 키르호프 법칙이죠. 사실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좀 맞물려 있는데요. 볼게요. 앞에 있는 요 KCL은 algebraic sum of the current leaving 떠나는 junk one node 뭐랑 같아요? algebraic sum of the current entering that node 들어온 놈만큼 나간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죠. 두 번째는 KVL은 algebraic sum of the all voltage taken along a closed path in a circuit is zero. 즉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가 보존한단 말이에요. 떨어진 만큼 올라와야 자기 자리를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만큼
떨어지는 걸 플러스라고 올라가는 거 마이너스 한다면 전체 합은 0이 될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example 2.9 브릿지드 T 서킷이라는 거죠. 요건 이제 우리가 노드 볼테지 메소드라는 걸 많이 쓰죠. 그냥 KVL을 쓰셔도 되고, 아니 KCL 쓰셔도 되고, 어떻게 보통 하냐면 이거 풀 때 공통적으로 서킷 그 도선들이 만나는 지점을 고르죠. 첫 번째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도선이 만났고, 세 번째 여기 만났고요. 네 번째 여기 만났어요. 네 군데가 지금 관심사인데 이 노드죠. 노드 중에 보통은 제일 많이 만나는 지점에서 뭘 설정하냐면 그라운드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저 여기를 볼테지를 기준으로 삼겠다. 이 볼테지 4가 0이다. 0볼트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볼테지를 기준으로 V1에 해당하는 볼테지를 V1, V2를 V2, 세 번째를 V3 이렇게 잡아볼게요. 사실은 뭐랑 같냐면 V1이 뭐랑 같냐면 VI랑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볼테지 소스가 있었거든요. 아웃풋을 삼고자 하는 건 뭐랑 같냐면 V3랑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치기 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V3는 없애버리고, 그죠? V1도 없애버리고 VI라고 쓰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만 V2라는 노드를 도입하겠어요. 맨 마지막 요거는 그냥 다 0이니까 없애겠습니다. 그럼 기술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노드를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은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하냐면 두 번째 노드가 전압이 제일 높다. 다 흘러나간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1분의 V2-VI 만큼 여기로 흘러가겠네요. 밑으로 흘러가는 건 어때요? 이거는 캐패시터의 작동 원리랑 같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해서 전류가 건너뛰더라. 밑으로 가는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플러스 C1 D V2 DT 기죠. 오른쪽으로 가는 놈,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오메 법칙에서 R2분의 V2 마이너스 V5는 0. 즉 나가는 전류합은 다 0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식이에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요 지점으로부터 나가는 전류합은 0 써보겠어요. 위로 가는 놈 어떻습니까? 위로 가는 놈은 C2에 이거 부호가 뒤집혔네요. 여기서 부호가 뒤집혔으니 어떻게 써야 되느냐? D 어느 쪽이 높다 가정해요? V3가 높다 가정해요. 즉 V5 빼기 얘가 또 낮다 가정합니다. VI DT 그게 위로 가는 놈이죠. 오른쪽 가는 놈은 뭡니까? 오른쪽 가는 놈은 R2분의 V5 빼기 V2 이거는 0이겠네요. 그 식을 쓴 게 요 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 이거 이제 우리가 그 미분한 거에 이렇게 미분한 놈엔 S를 붙인다. 미분한 놈엔 S를 붙인다. 여기는 V3와 V1 다 붙여야죠. 하고 정리해 보시면 그리고 한쪽 변수로 같은 변수끼리 묶어요. V2끼리 묶고 VI끼리 V5끼리 묶고 V5끼리 묶고 V2끼리 묶고 VI끼리 묶으면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변수를 제거한다면 우리가 전달 함수들을 얻을 수 있겠네요.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도 이제 이게 지금 책에는 없는데 옛날 책에 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가운데 인덕터도 있고요. 캐패시터도 2개, 저항도 2개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많이 만나고 있는 그라운드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 있는 거를 V1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다 같은 볼테지죠. 그죠? V1. 여기다 같은 볼테지죠. V2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는 전류합은 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가는 전류합은 0.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전류니까 들어오는 게 I로 표시되어 있죠. 나가는 거니까 볼 뒤집어서 써주시고 밑으로 가는 놈, 이 놈은 R1분의 어떻게 될까요? V1 이렇게 되겠네요. 밑으로 가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C1의 D V1 DT. 오른쪽 가는 놈은 인덕터죠. 이거는 표현을 그냥 IL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구하기 위해서 IL. 이거는 0이네. 첫 번째 식을 얻었네요.
두 번째 거 나가는 전류합 이쪽으로 가는 놈을 마이너스 IL이 되겠네요. 그죠? 볼 뒤집어서 표시해 놨으니 C2에 dV2 dt. 그죠? 여기 일로 가는 놈은 R2분의 V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요 식이 요 식이네요. 이제 IL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IL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양단에 걸리는 볼테지를 봐야 되겠죠. 이 건너가는 여기 이 전류를 막 변화시켜야 볼테지 변화율이 생기는 거니까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했으면 이쪽이 높은 거죠. 이쪽이 크고 이쪽이 낮은 거니까 높은 쪽을 기준으로 즉 V1 빼기 V2라는 전압은 L에 D, IL, DT 이쪽에 막 전류가 왔다 갔다 해줘야 양단에 볼테지가 드랍하듯이 생기더라. 이 식입니다. 네, 그럼 식이 3개니까 보시고 다 미분한 거에 S를 붙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시면 이게 S가 붙는 놈들이 나타나겠네요. 같은 변수끼리 묶어가지고 주의할 건 뭐죠? 같은 변수끼리 항상 같은 보호를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불안정한 거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연산을 좀 하고 나면 전류 I로부터 V1에 이르는 관계, 즉 V2를 제거했다는 거죠. 혹은 전류로부터 즉 이것을 인풋으로 V2까지 이르는 관계를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하세요.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 이제 새로운 예제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역시 전류 소스가 있고 노드 볼테지 3개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그라운드로 잡겠습니다. 여기 볼테지를 여기서 나가는 전류 합을 여기를 볼테지를 V1 이라고 표시했네요. 여기 V1이라고 할게요. V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V1 쓰겠습니다. 여기 볼테지는 이제 V2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V2 여기는 V1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나가는 전류합은 0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I 그죠? IT 밑으로 가는 놈은 C1 dV1 dt 오른쪽 가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IL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식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V1은 뭐랑 같아야죠? 병렬 회로니까 V1이란 놈은 여기서 볼테지 드랍하는 요거 둘이 합과 같아야 되죠. 그러므로 R, IL 더하기 여기 볼테지 인덕터의 볼테지는 어떻게 하죠? D, V, dV, dt 아니죠. DIL 이렇게 써야죠. 미안합니다. 제가 또 헷갈렸어요. 인덕터는 좀 다르죠. 자꾸 목소리 작아지면 안 되는데 L에 D 전류의 시간 변화를 비례하자. 그죠? 그만큼이 뭐예요? 여기 전압이 이 두 개의 전압과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에서 보겠습니다. 밑에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밑에 거는 이 세 번째 사실은 이 세 번째 노드 여기로 나간 놈하고 이렇게 나간 놈 세 개 합이 같다. 한 노드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나가는 놈은 IT랑 같죠. 이거 위로 가는 놈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I3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R2분의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좀 거꾸로 좀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V 이렇게 표시되면 그 다음 여기서도 마이너스 C2에 dV2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0이 되겠네요. 세 번째 식이 되겠네요. 식을 하나씩 유도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분의 S를 붙이시고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세 개의 전달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 전류분의 V1, 전류분의 V2, 전류분의 IL. 한번 꼭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시면 알려주세요.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OPAMP죠. OPAMP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하는 마음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OPAMP를 사시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네, 보통 OPAMP를 사시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이상하네요. 다시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저항은 공급 이렇게 되겠어요. 보통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 여기가 아웃풋 단자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가 아웃풋이죠. 예, 뭐 이런 게 있다 손 치고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냐면 항상 OPMP에서는 인풋 디스터번스는 무한대다라고 가정합니다. 인풋 저항은 무한대다. 무슨 말입니까? 이 arrow는 무한대다. 이 무한대라는 말이 뭐예요? 들어오는 전류는 없다. 즉 I 마이너스나 I 플러스나 둘 다 0이다. 사실은 미세하게 있어요. 밀리 혹은 뭐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지만 그걸 우리가 0이다 라고 가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때요? 전압이 거의 같겠죠. 버추얼리 그라운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라운드에 딱 물리면 얘도 그라운드다 이런 뜻이에요. 얘도 그라운드에 다 물려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실은 여기 저항이 크게 붙어 있고 약간의 전류가 흐르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아웃풋 저항은 0이다 이렇게 가정해. 아웃풋 저항은 0이다. 즉 얘는 요거는 거의 0이다 이렇게 가정해. 거의 없다. 그 안에 증폭기가 들어있는데 증폭기는 두 개의 전압차의 수십만 배다. A는 수십만 배. 수십만 배. 즉 전압차가 굉장히 작더라도 마이크로 볼테이지여도 수십만을 곱하고 나면 얘가 상당히 큰 볼테이지가 되겠죠. 굉장히 불안정한 디바이스예요. 수십만 배 증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상적인 OPMP는 보인 것처럼 인풋 저항은 무한대, 아웃풋 저항은 없어요. 증폭비는 수십만, 무한대. 들어오는 전류들은 0. 그러니 들어오는 전류에 붙어있는 양단의 전압은 같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OPMP에 플러스 단자를 항상 많은 경우 그라운드 묶어요. 이걸 굳이 표현해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있다 라는 거를 그냥 다 알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버퍼처럼.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도 C번처럼 쓰더라도 이렇게 쓰더라도 이것도 OPMP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서머입니다. 덧셈기예요. 연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으니 이게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버추얼리 그라운드 되어 있는 거죠. 이 소리는 뭐야? 여기 전압이 얼마다? 0V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가는 전류합은 0이겠네요. 이렇게 KCL에 의해서 그럼 세 개에 나가는 전류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맨 밑에 거는 R2분의 0V 빼기 V2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R1분의 0V 빼기 V1 또 위로 가려면 RF분의 0V 빼기 Voutput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상 KCL을 적용할 때는 상당 노드가 제일 높다라고 가정하고 실제 높을지 안 높을지는 계산해 봐야 알겠죠.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고식이 요식입니다. 그리고 V5와 V 인풋 1, 2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R1하고 R2하고 RF가 다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V5라는 놈은 마이너스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네. 즉 두 개의 볼테이지를 더할 수 있네요. 볼테이지 서머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호를 뒤집네요. 즉 이걸 말로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말로 해보시면 weighted sum of the input voltage with sign change. 부호 변화를 겪으면서 웨이트를 줬네요. 이렇게 웨이트를 주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시면 역시 여기도 표시가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있어요? 이 안에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거죠. 역시 그라운드라는 거는 이 접점의 볼테이지가 얘랑 같은 게 기준이 가정이었기 때문에 얘를 0V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높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자꾸 실수하네요.
네, 여기서 R 인풋 분의 0 빼기 V 인풋 위로 가려면 어때요? 여기 위로 가려면 이걸로 정해졌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없으니까 C D 0 빼기 V 아웃풋 DT는 0 이렇게 되겠네. 그것이 요식이네. 기자. 이거를 정리해 보시면 적분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인풋 볼테이지를 적분해 가지고 상수배 한 다음에 볼 뒤집어서 아웃풋을 내놓네요. 그죠? 이걸 좀 말로 해보시면, 말로 해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인티그레이션 적분이에요. 인풋 볼테이지 계속 더해요. 면적을 구해가는 거예요. with sign change, 부호를 가지고. 근데 웨이트가 붙어 있어요. 내가 뭐 잘해서,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RI, input, C를 1로 만들어주면, 부호를 뒤집어준 적분기네요. 볼테이지를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뒤집어 준 거네. 얘 전달하면서 얻어보시면 당연히 쉽게 이렇게 적분기가 얻어질 거예요. S분의 1이 붙어 있고 요만큼은 상수죠. weighted integrator가 되겠어요. 예, 지금까지 이제 기계 시스템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기계 시스템 좀 복잡한 거, 즉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모션이 붙어 있는 거, 세그웨이를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KCL, KVL을 이용한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